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 본부장 신은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취임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점점 후퇴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얘기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동지들, 윤석열 지금 퇴진해야 되는 이유 알고 계시나요? 경제, 노동, 정치, 사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윤석열이 왜 퇴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노동 지표들은 6, 7년 수준으로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독재 국가로 변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중들의 삶을 모든 부분을 망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주요 통계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 이런 주장들이 결코 허무맹랑하거나 어이없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부분인데요. 경제 성장률 들어보셨죠?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1998년, 여러분 IMF 위기라고 들어보셨죠? IMF 외환위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이 없었던 그 시절에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발생되었던 세계 금융위기 시절에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얼마 전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에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큰 외부 충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제 정책에 실패한 것을 알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는 가장 많이 실시한 정책이 아마 부자 감세 정책일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곳간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가 103조입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이후로 역대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부자 감세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도 자꾸 줄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만 내는 상속세도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이 줄어든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잘 돼야지 일자리도 많아지고 복지도 좋아진다는 낙수효과 경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이미 한물간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연구자들은 부자 감세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불평등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 경제는 더 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 5월 말에만 해도 국가 채무는 이미 1146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과 비교해서 한 달 만에 17조 9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들의 빚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위입니다. 빚이 세계 1위라는 얘기죠. 올해 들어서만 가계대출이 13조 원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1년 증가분을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또한 연체 금액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연체율도 역대 최고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여러분 노란우산 공제라고 들어보셨죠? 중소 기업들을 위한 공제 제도인데요. 노란우산에서 폐업 공제금이 작년 최초로 1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급 건수도 11만 건으로 20%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부채들은 금융권하고 연동이 되어서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정말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엄청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2014년에서 20년, 7년 동안의 누적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7.5%가 상승했다. 이런 어떤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와 겹치는 21년에서 23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11.6%나 됩니다. 엄청 높죠? 이런 치솟는 물가들로 인해서 서민들은 지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가 망가지니까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져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노동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정책들만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노동자들의 소득은 명목소득은 2.5%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가는 더 올라서 3.6%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질임금은 1.1%가 하락한 효과가 나는 거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 정말 맞죠?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미국이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실질임금도 그만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저급입니다. 겨우 170원 올라서 1030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1030원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놓고 우리 이제 최저임금 10,000원이 넘는 시기가 되었어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고작 170원 올려놓고는 이제 이러니까 주휴수당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지표들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요. 체불임금액 얼마인지 아시나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당한 피해 노동자들이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4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23년도 체불임금액이 1조 7,845억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벌써 1조 436억, 이미 작년 수치에 육박하는 체불임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했을 때 27%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금 체불 예방 업무를 하던 근로감독 정책단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피해만 웅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하나 정규직화 정책으로 줄어들고 있던 비정규직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정책 이전인 2017년도와 2018년도 수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위임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체 임금에서 딱 중간을 중위임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위임금의 절반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정치는 실종이 되었고요. 국회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조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은 눈도 감고 귀도 막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입틀막, 3연속 입틀막. 국회의원도 입이 막히고 과학도도 입이 막히고 의사까지 입이 막히는 이러한 윤석열 꽉 막힌 정부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는 이런 표시들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를 보면 21년도에는 17이었던 우리나라의 수치가 지수가 2023년도에는 30계단이나 하락을 해서 47위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화 국가에서 독재화 국가로 변하고 있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 국가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불공정하게 바뀌는 사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할 때 자기는 불공정을 없애겠다, 공정한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3명 중에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불공정이 그럼 왜 발생하느냐? 이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 때문이다 라고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윤석열이 퇴진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치, 노동,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만들어 온 정규직화, 또 임금 인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이 6, 7년 이전으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대상이던 업무들은 다시 외주화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자 이러고 있고요. 최저임금은 차별해서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구역에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박정희 동상,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 동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용산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투쟁으로 쌓아온 역사가 다시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 충분하죠. 이제 우리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를 마음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고 퇴진운동을 함께 조직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이미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이것을 외치는 것은 80%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지금 민주노총이 이제 나서야 됩니다. 대구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9월 27일 대구지역 노동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전국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민중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핸드폰 꺼내시죠. 9월 27일 대구지역 노동자 대회 날짜 꼭 입력하십시오. 모두 9월 27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투쟁!